네, 안녕하세요. 나노이 아카데미 지능형 반도체와 나노기술 분야 중 저전력 네모방 전자소자 기술 강좌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의 왕건욱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융합에너지공학과 KUKIST 융합대학원에 속해 있고요. 저희 연구실은 크게 세 가지 연구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본 강좌와 관계된 뉴로피 일렉트로닉스, 브레인 인스파이드 컴퓨팅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이 밖에도 유기 소재, 즉 몰레큘러 소재와 오가닉 소재를 이용하여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구현하는 연구들, 그리고 차세대 메모리와 맵리스터를 구현하는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좌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뉴로피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전반적인 인트로덕션과 그리고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됐던 실리콘 옥사이드와 타이타늄 옥사이드 맵리스터 소재를 이용하여 아티피셜 시냅스와 뉴런을 구현했던 연구, 그리고 CNN 구조를 통해서 인시추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를 했던 연구와 핑거 라이팅 레코니션을 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러한 옥사이드 기반의 맵리스터 소재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실에서는 페로일렉트릭, 2D 머티리얼, 그리고 몰레큘러 소재들, 페로스카이트 소재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뉴로피 일렉트로닉스를 구현했던 연구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로피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일반적인 인트로덕션입니다. 네, 인간의 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뇌는 외부 조직 밑에 이제 대뇌 피질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거기에 뉴런과 시냅스로 이루어진 수많은 뉴런과 시냅스로 이루어진 코르텍스 뉴럴 네트워크가 3차원 구조로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를 우리는 시냅스로 정의를 하고요. 이 뉴런 내에서 아이온이 다른 뉴런 쪽으로 트랜스포트가 리셉터를 통해서 이제 들어갈 때 일렉트리컬 포텐셜을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정보의 저장, 모포로지를 바꾸거나 시냅틱 웨이트의 커넥티비티를 강화 혹은 약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거나 인퍼런스 하거나 학습하는 어떤 형태의 컴퓨팅을 하는 구조 체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컨벤셔널 컴퓨터와 인간의 뇌를 비교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차이로 우리가 둘 수가 있는데요. 폰노이만 체계를 따르는 그 기존의 그 컨벤셔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슈퍼컴퓨터인 경우에는 굉장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 이것보다 훨씬 더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우수한 인간의 뇌는 이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세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의 컴퓨터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이 정보 컴퓨팅을 한다면은 인간의 뇌는 러닝하는 방식으로 컴퓨팅을 하고요. 또한 프로세싱 관점에서도 얘는 이제 시퀀셜하게 순차적인 어떤 그 신호 전달 혹은 프로세싱을 통해서 정보 처리를 한다면은 인간의 뇌는 병렬 처리 방식, 패러렐 시그널 프로세싱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가령 이제 아파트먼트에서 미스터 김을 찾는 문제가 두 컴퓨팅 체계에 주어진다면은 기존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문을 두드리면서 순차적인 방식으로 미스터 김이 어디 있는지 찾는 방식으로 찾고요. 인간의 뇌는 이제 패러렐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바깥에서 미스터 김을 부르고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 창문에서 레스폰스가 있으면 여기에 미스터 김이 있구나라는 방식, 즉 문 하나하나 이렇게 시리얼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서 미스터 김을 찾는 방식으로 정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 이뿐 아니라 이제 이 컴퓨테이셔널 파워 관점에서도 기존의 슈퍼컴퓨터와 비교해서 플롭스와 탭스 기반으로 계산을 해보면 30에서 1000배 정도 차이 난다는 보고들도 있고요. 그리고 파워 덴시티, 이게 가장 어떤 두드러진 차이인데,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를 하면서도 파워 덴시티는 1억 배 정도, 에너지 이피션시는 1억 배 정도 에너지 효율적인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뇌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다시 정의를 해보면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면적, 그리고 에어리어, 이피션트한 하드웨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오퍼레이션 관점에서 이게 패러럴 시그널 프로세싱 기반으로 러닝과 레코니션을 하면서 잘 클래시피케이션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빅데이터 프로세싱에 굉장히 최적화된 어떤 하드웨어 체계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뉴로모픽은 뉴런과 모픽의 합성어로 신경세포의 형성화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서 뉴로모픽 일렉트로닉스에서 사용한 뉴로모픽 소자는 인공뇌, 다음과 같은 인공뇌를 구현하는 데 요구되는 모든 전자소자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자소자 중에는 이제 바이올로지컬 뉴런을 모사하는 아티피셜 뉴런 소자,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시냅스를 모사하는 아티피셜 시냅스 소자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코르텍스 뉴럴 네트워크를 모방하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즉 인공신경망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이 태스크 기반의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대용량 정보를 이제 패러럴하게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카나 레코니션, 헬스케어, 스마트 팩토리 같은 어떤 영역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로픽 일렉트로닉스를 다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뇌의 신경 구조, 즉 이제 뉴런과 시냅스이겠죠. 거기 내에 뉴럴 네트워크와 시냅스 내에서 신호 전달 기능 및 체계를 모사를 해서 저전력으로 대용량 정보를 이제 학습을 해서 인지, 기억, 판단, 추론 가능한 하드웨어 체계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티피셜 시냅스를 좀 살펴보면은요, 시냅스는 이 프리뉴런의 액션과 포스트 뉴런의 덴드라이트 이 경계를 시냅스로 정의를 하고요. 이 서로의 연결 강도를 시냅틱 웨이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냅틱 웨이트가 크면은 연결 스트렝스가 큰 거고, 이 웨이트가 작으면 연결 강도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시냅틱 웨이트의 연결 강도에 따라서 이 아웃풋 시그널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냅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 아웃풋 시그널이 크게 이제 양의 수를 갖게 하는 익사이터리 시냅스가 있고, 이 아웃풋 시그널이 음수의 방향으로 증가하는 이니비터리 시냅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제 시그널링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이제 이러한 이제 바이올로지컬 시그널링을 모사하는 이 아티피셜 시냅틱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 웨이트가 이제 조절이 되는, 아날로그 관점에서 조절이 되는 디바이스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즉 웨이트가 왔다 갔다 이제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양한 디바이스 체계가 지금까지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맵리스터는 이 투터미널 구조 기반의 메모리 스위칭 소자인데요. 여기 보면은 투터미널 구조에서 내가 인풋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가운데 있는 스위칭 미디움의 컨피규레이션이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항, 컨덕턴스나 저항이 바뀌게 되고, 인풋이 이제 걸어주지 않더라도 그 저항 정보를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소자를 맵리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냅스와 마찬가지로 인풋에 따라서 이 저항의 정보, 이거는 이제 투터미널 내에서 연결성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걸 시냅틱 웨이트로 우리가 디파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아티피셜 시냅스를 모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주제인 프로바빌리스틱 실리콘 옥사이드 맵리스터를 아티피셜 시냅스와 뉴런으로 적용했던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리콘 옥사이드 맵리스터는 이제 기존의 실리콘 옥사이드 소재를 이용을 하는 건데요. 이 실리콘 옥사이드 소재는 기존의 सब스트레이트로 이용되거나 다이렉트릭 레이어 혹은 패시베이션 레이어로 주로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터미널 구조, 탑 일렉트로드와 밥턴 일렉트로드 사이에 실리콘 옥사이드를 미디움으로 놓는 이 투터미널 구조에서 일렉트릭 포밍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엣지에 실리콘 필라멘트를 형성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유니폴라 타입으로 스위칭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했었고요. 이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실리콘 필라멘트는 이제 실리콘 나노크리스탈과 아모포스 실리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양 그 실리콘 페이지가 일렉트릭 필드와 서멀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트랜지션 되면서 스위칭 온 스테이트와 오프 스테이트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이 메모리를 이제 스위칭 오퍼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실리콘 필라멘트를 이제 중간에 이제 메탈릭 인터레이어를 통해서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혹은 일렉트로 포밍 볼테이지를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멀티플 포어를 만들어서 이쪽에 실리콘 필라멘트를 구속시키는 방법으로 이 포밍 프로세스를 줄이거나 필라멘트를 릴라이블하게 동작시키는 방식도 연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실리콘 옥사이드 기반의 실리콘 옥사이드 맵리스터가 유니폴라 타입의 스위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리콘 쇼키 다이오드를 인티그레이션 해서 1D1R, 1KB 크로스바 어레이 스트럭처를 저희가 만들었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자 정보를 인코딩해서 크로스톡 시그널이 서프레이션 되는 것도 확인을 하였고 이제 메모리로서 이제 기능한다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그 멀티플 포어가 아니라 싱글 포어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좀 더 릴라이블한 스위칭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도 보고를 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작하는 것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그래핀을 두고 이제 게이팅에 의해서 그래핀의 페르미 레벨을 시프트하는 방식을 통해서 실리콘 옥사이드 맵리스터를 이용하여 로직 게이트를 만드는 어떤 연구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실리콘 옥사이드 소재 기반의 맵리스터를 가지고 이제 인간의 뇌에서 이제 동작하는 방식을 좀 모방하는 연구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바이올로지컬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 프로발리스틱하게 이제 동작하는 이제 뉴럴 서킷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인풋이 들어와도 이 커넥션, 그 시냅스를 통한 커넥티비티는 10% 미만으로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액티베이션도 1% 미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물을 인식할 때 이제 그 콜텍스 뉴럴 네트워크 체계에서 이 시그널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뉴런은 시그널을 받고 인티그레이션해서 다음 뉴런으로 트랜스미팅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액션 포텐셜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멀 이펙트나 컨덕턴스 베리에이션에 의해서 이 뉴럴 시그널에 그 노이즈가 끼게 되고 이렇게 되면 파이어링의 베리어빌리티가 발생을 하게 되고 확률적으로 이 시그널이 프로파게이션 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같은 인풋을 주더라도, 이 스레시홀드 포텐셜 라인을 넘어가는 어떤 빈도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같은 인풋에 같은 비중으로 인티그레이션 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제 스토캐스틱한 현상이라고 하고요. 뉴런은 이제 바이올로지컬 뉴런은 이러한 스토캐스틱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물을 인지할 때 레티나 그 셀에서 라드 투 라드 바이폴라 셀 역시도 프로발리스틱한 비헤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빛 정보가 들어왔을 때 TLN이라고 하는 스레시홀드 라이크 란리니얼리티라는 하는 게이트의 디그리에 따라서 이 빛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억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시그널 프로파게이션이 TLN의 게이트의 디그리와 이 인풋의 크기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프로파게이션 되는 것이 이제 변한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이런 식의 시그널 프로파게이션을 모방하는 소자를 디자인을 했는데 이 역시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16x16인 실리콘 옥사이드 아티피셜 시냅틱 어레이를 만들었고요. 백게이트를 달고 바텀은 그래핀 일렉트로드, 탑은 실리콘 옥사이드 팔라듐이 이렇게 라이트 앵글로 그 크로스바 어레이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그래핀과 PD 사이에 있는 실리콘 필라멘트를 통해서 흘러가는 어떤 그 스위칭이 이 백게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로 시프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백게이트는 이 라드 투 라드 바이폴라 셀의 TLN의 기능을 하게 되고 인풋과 TLN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제너레이션 되는 아웃풋 커런트의 제너레이션 정도를 저희가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요약을 하면은 이 게이트 볼테이지 VTLN으로 정의된 게이트 볼테이지와 셋 볼테이지의 크기에 따라서 파란색은 액티베이팅이 된 거고, 그러니까 셋이 된 거고요. 빨간색은 그
그 볼테이지를 걸어줬음에도 셋이 안 된 경우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셋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확률로 표현을 하면은 그레이주얼리하게 이 인풋 볼테이지의 셋 볼테이지와 VTLN의 인풋 볼테이지의 베리에이션에 따라서 저희가 액티베이션 되는 확률을 그레이주얼리하게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all-to-all connected neural network, 즉 디터미니스틱한 시냅스로 이루어진 이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그 확률적으로 이루어진 뉴럴 네트워크를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VTLN과 그 Vset 볼테이지를 적절하게 두면은 50%의 확률로 저희가 액티베이션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저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두 번 중에 한 번은 연결이 되는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 바이오로지컬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스토캐스틱한, 스펄스한 어떤 커넥티비티를 가지는 뉴럴 네트워크를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이미지를 인식을 해보면 기존의 all-to-all connected neural network, 백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 네트워크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이 패션 아이템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 이제 그 드롭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낮은 액큐러시를 저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에너지가 기존의 all-to-all connected neural 네트워크에 비해서 한 2100배 정도 낮은 에너지를 가지면서 약간 낮은 1% 내외 정도로 1% 내외의 어떤 그 차이를 두는 액큐러시를 저희가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어떤 장점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뉴런으로 이제 구현했던 연구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뉴런은 이제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각 이제 그 액션에서 이제 오는 시그널들을 이 뉴런의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되고요. 이제 그 액션 포텐셜 형태로 받게 되고, 이게 인티그레이션 하는 기능이 있고, 받은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한 다음에 이 스레이숄드 라인을 넘어가면은 이제 액션을 통해서 파이어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액션이 또 다음 뉴런의 덴드라이트와 만나서 시냅스 커넥션을 만들게 되면서 시그널이 프로파게이션 되는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풋이 오면은 레이쇼가 좀 달라지는 게 스토캐스틱한 성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를 이제 뉴런으로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실리콘 옥사이드를 어떤 식으로 증착을 했냐면은 이게 이빔 이베퍼레이터 방법인데요. 실리콘 옥사이드 소스를 이제 이베퍼레이션해서 이제 날리면서 저희가 원하는 타겟에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가 데포지션 되는 방법인 이빔 이베퍼레이터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 타겟의 어떤 각도를 좀 기울이면서 돌리면서 하게 되면은 이게 샘필름 형태가 아니라 이 실리콘 옥사이드 뉴클리어스를 통해서 그 실리콘 옥사이드 라드가 되는 라드 형태로 브로스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 각도에 따라서 듬성듬성하거나 굉장히 패킹이 되는 라드 형태를 저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노포 구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에 의해서 실리콘 필라멘트가 이 나노포 구조에서 저희가 형성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수많은 나노포를 형성하게 되면은 실리콘 필라멘트가 있을 수 있는 스팟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실리콘 옥사이드 스위칭의 랜덤리스를 저희가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같은 인풋을 걸어주더라도 이 파이어링 되는 어떤 레이쇼, 그러니까 인풋 볼테이지의 뭐 크기나 어떤 개수 같은 것들이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스위칭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같은 인풋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인풋이 작기 때문에 파이어링이 안 되는데, 어떤 그 볼테이지 인풋, 그 볼테이지 펄스 위스를 키워주고 걸어주다 보면은 파이어링이 되는데, 이 파이어링에 필요한 개수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랜덤하게. 근데 이제 완전히 랜덤하지는 않고, 그 볼테이지 인풋의 펄스 위스가 크거나 볼테이지 크기가 크게 되면은 좀 더 그 개수가 작아지는 그런 효과도 저희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게 필요한 개수인데, 필요한 개수가 펄스 위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줄어들게 되고, 물론 나노라드의 각도에 따라서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티그레이트 앤 파이어링 사이클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실리콘 옥사이드가 그 필라멘트 스위칭이 안정적이니까 랜덤은 하지만 그래서 랜덤리스가 강화된 어떤 그 스위칭을 일으킬 수가 있고 뭐 다이내믹 레인지는 다른 어떤 뉴런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엔지니어링 팩터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은 베이시안 인퍼런스를 이제 풀 수가 있는데요. 이제 확률적으로 동작하는 이제 뉴런을 통해서 베이시안 인퍼런스를 풀 수가 있는데 베이시안 인퍼런스는 이 추론 대상의 사전 확률을 저희가 알고요. 추가적으로 사후 확률을 예측하는 어떤 그 문제인데 만약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 제네틱 레귤러터리 네트워크 GRN 문제를 푸는 게 있는데요. 진이 프로틴으로 제너레이션 되고 이 프로틴이 다른 진 제너레이션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로지컬 패스웨이를 저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그 디지스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런 그 사전 확률을 알게 되면은 진 만약에 2가 발현이 됐을 때 진 1이 발현될 확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어떤 확률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세 가지 노드로 저희가 만들게 되고 진 1이 발현될 확률, 발현되지 않은 확률을 놓고 진 2가 그거에 영향을 받는 확률들을 셋을 하고 진 3도 이렇게 이제 각각 두 개에 따라서 달라지는 확률을 저희가 셋을 하게 되면은 그게 사전 확률이죠. 사전 확률을 저희가 세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기존에 몰랐던 G3 만약에 여기서 진3가 발현이 되는데 그때 G2가 두 번째 진이 발현될 확률 그 posterior probability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 그 진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렇게 손으로 풀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굉장히 많은 수의 어떤 진이 연관되기 시작하면 확률을 푸는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이걸 기존 어떤 소프트웨어나 기존 하드웨어 방식을 따르게 되면은 이제 복잡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어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확률 유론을 쓰면은, 에너지를 적게 하면서 이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 있는 어떤 체계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포스터리얼 확률이 이 펄스를 걸어준 거에 따라서 에러 값이 이제 감소되는 것도 저희가 증명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러버스트 타이타늄 옥사이드 맵리스터 시냅틱 어레이를 통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인시추 트레이닝과 인퍼런스를 했던 연구 결과들, 그리고 옵티컬 프록시미티드 센서와 인티그레이션해서 핑거 라이팅 레코니션을 했던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연구는 지스트의 이병근 교수님과 아주대의 박성준 교수님과 공동 연구한 결과들입니다. 저희는 타이타늄 옥사이드 소재를 이용해서 투터미널 알루미늄 타이타늄 옥사이드 알루미늄 25x25 어레이를 제작을 하였는데요. 인터페이스 스위칭을 유도하기 위해서 옥시전 컨텐츠 레이션을 좀 높게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위쪽 탑 쪽에 알루미늄 타이타늄 옥사이드와 그 바텀 쪽에 옥시전 디피션트 벌크 리전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드리븐 되는 옥시전 드리프트를 통해서 아날로그 스테이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스위칭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저희가 스위칭을 스위칭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일드 동안 굉장히 높은 일드로 이러한 소자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셋 볼테이지와 리셋 볼테이지의 스레시홀드 베리에이션은 2.7% 정도로 굉장히 유니폼한 어떤 스위칭 오퍼레이션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냅틱 웨이트에 업데이트되는 정도인 롱텀 포텐시에이션과 롱텀 디프레이션, LTP와 LTD 커브가 굉장히 유니폼하게 안정적으로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커브는 6개월간 릴러이블하게 잘 동작을 하였고, 여기서의 PSC 베리에이션은 3.46%로 굉장히 낮게 유지되면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타이타늄 옥사이드 어레이를 통해서 저희가 구성했던 뉴럴 네트워크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구조이고,
이거는 1989년도에 닥터 얀 리쿤 박사가 르넷을 이제 구성을 할 때 썼던 뉴럴 네트워크 체계입니다. CNN은 컨볼루션과 풀링, 두 개의 컨볼루션과 풀링 레이어로 되어 있고 하나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컨볼루션은 이 커널을 통해서 인풋 이미지가 왔을 때 커널에 인코딩 됐던 커널을 슬라이딩 하면서 이 피처 맵을 잡는 방식으로 피처를 러닝을 하고 이제 공간 정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 인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25x25에서 처음 5개의 커널을 5x5로 구성을 하였고 나머지 20개의 커널 역시도 5x5로 저희가 구성을 하여서 총 25개의 커널을 25x25 타이타늄 옥사이드 어레이에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그림은 이제 CNN 하드웨어를 보여주는데요. 그 PC,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시뮬레이션에서 웨이트 업데이트를 하는 PC를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위해서 PC를 두었고 FPGA는 시그널을 컨트롤링 하는 거, PCB는 저희가 만들었던 시냅틱 어레이를 포지티브 어레이와 네거티브 어레이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세 개의 VMM 모듈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구성은 지스트의 이병헌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희 타이타늄 옥사이드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 인풋 볼테이지의 매그니튜드에 따라서 난리니어하게 변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하면은 두 가지 러닝 레이트를 저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러닝 레이트는 펄스 한 번씩 반복적으로 걸어줄 때 얼마나 많이 PSC가 변하는지를 결정하는 어떤 결정하는 파라미터인데 볼테이지 크기에 따라서 기울기가 다른 어떤 그 PSC 비헤비어를 저희가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두 개의 러닝 레이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 인식을 할 때 처음에는 러프하게 듬성듬성 학습을 하다가, 이제 거의 정답에 가까워질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조밀하게 학습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출 수가 있고, 이러한 두 개의 러닝 레이트를 활용하는 방식을 패스트 컨버징 인스튜트 트레이닝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스트 인스튜트 트레이닝 방법은 이 노멀 인스튜트 방법에 비해서 두 개의 러닝 레이트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스 펑션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500번이 돼서 500번 이터레이션 되고 나서 러닝 레이트를 바꾸게 되면은 업데이트 해당하는 어떤 애큐리시에 해당하는 업데이트 넘버와 VMM 에너지, 프로그래밍 에너지가 노멀 인스튜트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만들었던 타이타늄 옥사이드 맵리스터 어레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두 개 러닝 레이트를 활용을 해서 빠르게 로스 펑션을 컨버징 할 수 있는, 그리고 해당하는 애큐리시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CNN 하드웨어 구조를 제안한 어떤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타이타늄 옥사이드 맵리스터 어레이를 이용을 해서 트래픽 시그널 디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요. 교통 흐름에 따라서 언제 녹색 불이 켜져 있고 언제 빨간색 신호가 켜지는지에 대한 디시전을 잘 하게 되면은 일방향에서는 이제 14.7% 트래블 타임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바이디렉션 방향에서는 11.2% 정도의 트래블 타임 리덕션을 저희가 증명을 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증명을 한 거고요. 또한 하드웨어 단계에서는 이제 타이타늄 옥사이드 맵리스터 어레이와 PCB 보드의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아날로그 엑셀러레이터를 제작을 하였는데, 이 본 연구는 시스트의 이병근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연구이고, 이 소자는 기존에 저희가 만들었던 타이타늄 옥사이드 맵리스터 어레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컴퓨테이션 파워도 높고 애큐러시도 높은 인메모리 컴퓨팅이 가능한 아날로그 엑셀러레이터를
타이타늄 옥사이드 맵리스트 어레이를 기반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렇게 러버스트하게 동작하는 타이타늄 옥사이드 맵리스터 시냅스를 이 프리스탠딩 구조로 저희가 제작을 하였고요. 이를 이제 핑거 라이팅 레코니션의 이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제안을 한 연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라스 위에 파일렌과 SU8 위에다가 저희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알루미늄과 타이타늄 옥사이드 알루미늄 이렇게 인터페이스 스위칭을 나타낼 수 있는 스위칭 소자 어레이를 제작을 하였고, 이게 잘 뜯어내다 보면은 이렇게 말릴 수도 있고 필 수도 있고 스트레인에 따라서 그냥 러버스트하게 동작할 수 있는 이 맵리스터 어레이 구조를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프리스탠딩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컨포멀한 어떤 서브스트레이트에 잘 부착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손이 아닌 레플리카인데 여기 위에서도 LTP와 LTD가 잘 동작을 하고, 심지어 20%의 스트레인으로 반복적으로 1200번 밴딩 사이클을 돌리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LTP와 LTD가 잘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스트레인이 0%에서 60%까지 진행이 될 때 LTP와 LTD, 즉 시냅틱 웨이트의 업데이트의 컨트롤빌리티가 잘 유지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트레인을 가한 상태에서 계속 찍더라도 6400번까지는 약간의 디그레데이션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LTP와 LTD의 펀더멘털한 피처는 잘 유지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스탠딩 타이타늄 옥사이드 맵리스터 어레이를 유로피 일렉트로닉 어레이 뉴럴 네트워크로 쓰고, 빛이 있는 환경에서 핑거 라이팅 정보를 센싱할 수 있는 소자도 별개로 저희가 제작을 하였는데, 이 스킨 컴패터블 라이트 리스폰시브 아티피셜 센서리 뉴런을 이 옵티컬 프록시미티드 센서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빛이 들어오면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면서 오픈 서킷 볼테이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어떤 그런 타입의 센서를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눈 종이 위에다가 그린 LED를 X축에 놓고, Y축에는 이쪽에서 이제 레드 LED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손가락에 부착된 소자와 LED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게 되면은 빛의 인텐시티가 달라지게 되고, 이 소자에서 제너레이션 될 수 있는 오픈 서킷 볼테이지의 매그니튜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식의 어떤 거리에 디펜던트하는, 빛의 거리에 디펜던트하는 센서를 이런 식의 프리스탠딩 구조로 저희가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빛 간의 거리에 따라서 인텐시티가 달라지게 되고, 인텐시티가 달라지게 되면 오픈 서킷 볼테이지가 달라지게 돼서 이 모눈 종이 위에서 3D 스페이스에서 저희가 핑거 라이팅을 할 때의 어떤 빛 간의 거리를 볼테이지로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이 센서를 저희가 제작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만약에 이 모눈 종이 위에다가 손에다가 이 OPS 소자를 부착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뭐를 쓰게 되면은 3을 쓰게 된 거죠. 그럴 때 이 X축 방향에 그린 LED X축 방향에서 가까이 있으면은 이렇게 신호가 크고요. 그리고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신호가 작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의 델타 VX의 어떤 노멀라이제이션 값들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Y축 방향의 레드 LED를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제일 가까운 곳은 이제 신호가 큰 거고, 제일 먼 쪽은 신호가 이제 작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VX, 델타 VX와 델타 V Y 값을 저희가 각 핑거 라이팅 되는 숫자에 따라서 각각을 저희가 다 찾을 수가 있고, 이거는 8초 간격으로 저희가 리얼타임으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X축과 Y축 방향을 이렇게 플러스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화돼서 신호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다시 2D 매핑으로 0부터 9까지 손으로 쓴 글씨에 대해서 2D 매핑으로 다시 이제 쉐입을 다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16 x 16 어레이 구조로 이제 인풋에 대한 정보로 저희가 인코딩을 하게 되면은 앞서서 말했던 그 프리스탠딩 타이타늄 옥사이드 어레이가 이 인풋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넣게 되고, 이게 기존의 백프로파게이션 방법으로 여기 안에 있는 시냅틱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손으로 쓴 글씨를 센싱하고 이 센싱된 정보를 인풋으로 넘겨준 다음에 실제로 손으로 했던 행위가 어떤 글씨를 썼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핑거 라이팅 레코니션 시스템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3차원 그 공간 내에서 손을 이제 빛이 있는 환경에서 쓰게 되면은 볼테이지 아웃풋이 제너레이션 되고, 각각의 볼테이지 아웃풋이 시간 그 타임 시리즈 정보로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서의 인풋 뉴런으로 인코딩이 되면은 이게 적절하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3을 이제 공기 중에 썼을 때 3에 대한 아웃풋이 이렇게 제너레이션 될 수가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이제 쓴 경우와 그 사람과 스틱바에 이제 옵티컬 센서를 붙여가지고 쓰는 경우,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똑같은 글씨를 썼는데 좀 다르게 쓰겠죠. 3차원 구조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해서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베리에이션을 갖더라도 3으로 제대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이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세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스트레인이 가해지는 환경과 이 사이클 베리에이션을 고려하더라도 에버리지 애큐리시는 87.4%, 맥시멈 값은 95%로 저희가 증명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옥사이드 기반이 아닌 페로일렉트릭 소재, 2D 머티리얼, 몰레큘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써서 했던 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그 서울대 이탁기 교수님과 이철우 교수님, 그리고 전북대의 김태욱 교수님, 연세대 박철민 교수님과 같이 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소자 구조를 통해서 빛이 있는 환경에서 이제 학습을 가속화할 수 있는 어떤 시냅스도, 포토닉 시냅스도 저희가 제작을 하였고, 페로브스카이트와 여러 가지 옥사이드 기반의 3차원 그 믹스드 디멘셔널 스트럭처를, 헤테로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빛이 제너레이션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리키지 커런트를 억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타입의 페로브스카이트 시냅스 소자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2D 소재도 다음과 같이 시냅틱 베리스터 기반으로 이제 버티컬 게이트를 통해서 이 다이내믹 레인지의 어떤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소자 타입도 개발을 했고요. 이건 역시 이제 그 채널과 옥사이드 쪽에 그 스위칭, 그 패스웨이를 두 군데를 둘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2D 기반의 시냅스 소자도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D 머티리얼과 몰레큘을 헤테로 스트럭처로 이제 엮게 되면은 다이오드를 저희가 구현할 수가 있는데, 포토닉 스위처블 다이오드와 이 페로브스카이 2D 소재의 종류에 따라서 이 그 레티피케이션의 프로이티를 바꿔줄 수가 있고, 이는 이제 그 시냅스와 인티그레이션 되었을 때의 셀렉터로서의 기능할 수 있다는 것도 증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페로일렉트릭 머티리얼을 기반으로 ECG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파이버 기반의 어떤 시냅스 소재를 만들어서 ECG의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그리고 손가락에 쓴 정보를, 압력 정보를 받아서 이를 이제 인식하고 이제 학습하는 어떤 시스템 등도 저희가 최근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실 멤버들은 다음과 같고요. 이 유로피 일렉트로닉스와 이제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컴퓨팅
그 연구 주제로 다음과 같은 여러 콜래버레이터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펀딩 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본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